키키올릭입니다. 윈블던 테니스 너무너무 재미있게들 보고 계시죠? 재미의 끝판왕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윈블던 남자 단식 결승전,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노박 조코비치의 대결 프리뷰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단 조코비치와 알카라스의 4강전 결과를 리뷰해 보고요, 그들의 결승전 맞대결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지 제 개인적인 예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그랬듯 틀려도 책임 못 집니다. 4강전 모두 3대0 셧아웃 승리였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알카라스였는데요. 세계 3위이자 메이저 챔피언 출신인 메드베데프를 거의 1, 2회전 상대 다루듯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일단 알카라스 메드베데프 4강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니스는 1대1 종목이고 매치업, 상성에 따른 희비가 갈리는 종목입니다. 테니스 기량과 스타일상 어떤 선수에게 강하고 약하고가 있잖아요. 그 예전에 페더러가 나달한테 약했던 이유, 매치업 상성 탓이 가장 컸는데요. 원핸드 백핸드인 페더러에게 나달의 왼손 탑스핀 포핸드가 쥐약이었습니다. 메드베데프의 딥 리턴 전략, 베이스라인에서 4-5m 뒤에서 서브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는 잔디에서 알카라스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알카라스는 서브가 강할 뿐 아니라 서브 앤 발리, 서브 플러스 원 포핸드, 서브에 플러스 원 드롭샷을 모두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아주 몇 안 되는 선수입니다. 특히 발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알카라스는 현존하는 최고의 드랍 발리 아티스트입니다. 자, 네트 바로 앞에 짧게 떨어지는 발리를 현재 가장 잘 치는 선수라는 점인데요. 그게 베이스라인 한참 뒤에서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메드베데프에게는 쥐약이 됐습니다. 그래도 메이저 대회에서 약점 하나만 공략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는 없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알카라스의 세컨 서브 리턴이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주로 세컨 서브를 킥 서브로 상대 백핸드 쪽으로 높은 바운스로 주는데요. 알카라스는 베이스라인에서 한두 걸음 스텝인을 한 뒤에 바로 투핸드 백핸드로 리턴 위너를 장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메드베데프와 알카라스는 리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3대0 일방적인 스코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야닉 시너와 조코비치 경기는 매치업상의 장단점보다는요, 두 선수의 멘털 차이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마지막 세트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위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조코비치가 넉넉하게 앞선 경기력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앞선 경기력 가운데 으뜸은 역시 조코비치의 냉철한 멘탈이었고요. 시너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법 많이 잡았지만 조코비치는 중요한 포인트에서 더 잘 쳤고, 반면에 시너는 긴장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핸드와 백핸드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보이는 범실을 그 중요한 포인트 때마다 저질렀습니다. 사실 조코비치 시너의 4강전은 조코비치 테니스의 강력함보다는 시너 테니스의 한계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클러치 능력의 한계가 엿보였고요. 조금 더 테크닉, 게임 플랜의 영역으로 가보자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저는 조코비치의 세컨 서브에 대한 리턴 공략이었습니다.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코비치 잔디 테니스의 거의 유일한 작은 구멍은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은 세컨 서브입니다. 그 세컨 서브를 보다 공격적으로 리턴을 해야 하는데, 시너는 2세트 중반까지 베이스라인 뒤쪽에서 풀 스트로크로 드라이브 리턴을 걸었었거든요. 이걸로는 조코비치 서브권의 주도권을 쉽게 빼앗을 수가 없었죠. 조코비치는 최근 젊은 선수들, 파워를 주무기로 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라운드 스트로크 랠리의 주도권을 먼저 잡는 거를 제1전술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음의 파워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계산 때문인데요. 지난 프랑스 오픈 4강전 알카라스와 경기에서 조코비치는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포핸드로 랠리 주도권을 항상 먼저 가져가는 의도적 전략을 잘 발휘한 바 있었습니다. 조코비치의 최대 강점인 멘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너전에서 아주 보기 드문 장면도 있었죠. 제가 백핸드 스트로크를 치고 괴성을 질렀는데 주심이 힌드런스, 방해 콜을 부르면서 포인트를 내줬는데, Hindrance 15-30. 조코비치는 물론이고 저도 평생 이런 장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콜이 정당했냐 편파적이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조코비치가 끄떡없이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3세트 막판 투브레이크 포인트에 몰렸을 때도 이걸 다 지워낸 다음에 시너에게 일방적인 응원을 보내는 그 윈블던 팬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 이런 걸 취했는데요. 조코비치는 정말 관중들의 안티 응원을 자신의 에너지, 동력원으로 삼는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림매치 알카라스와 조코비치의 윈블던 파이널이 마침내 성사됐습니다. 윈블던 결승전 가운데 역대 최고급으로 불리는 명승부들이 있죠. 우리 시대에도 많이 봤습니다. 2008년 페더러와 나달의 결승전, 또 2018년 조코비치와 나달의 준결승전, 그리고 40-15의 악몽을 페더러 팬들에게 안겨준 2019년 페더러 조코비치의 결승전. 아마도 신구 테니스 왕자의 첫 그랜드슬램 결승 맞대결은 21세기 윈블던 클래식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클래식이 된다는 뜻은요, 엄청난 접전이 펼쳐질 것이고 아마도 5세트까지 가는 에픽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판세는 51대 49라고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인 예측일 것입니다. 윈블던 7회 우승자인 조코비치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객관적인 전력일 텐데요. 하지만 저는 알카라스의 윈블던 결승까지 올라오는 성장세 과정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알카라스는 잔디코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사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기에 약간의 주저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윈블던에서 얼마나 좋은 승부, 경험을 치르고 오느냐에 따라서 알카라스의 우승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알카라스는 정확히 그 단계마다 보약을 한 첨씩 먹고 더 강해진 채 결승까지 와서 지금 조코비치라는 끝판왕과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카라스는 윈블던 결승까지 오는 과정에서 3명의 장신 빅서버를 만났습니다. 32강에서 196cm의 니콜라스 제리, 16강에서 마테오 베레티니, 그리고 4강에서는 198의 메드베데프를 만났습니다. 작년 US 오픈까지만 해도요, 알카라스의 리턴 능력은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특히 빅서버를 만났을 때는요. 근데 이번 윈블던에서 2m 장신급의 빠른 첫 서브의 리턴인 플레이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요. 16강, 8강, 4강으로 갈수록 리턴 능력이 향상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서브 속도는 올해부터 굉장히 개선된 상태로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알카라스의 첫 서브 평균 속도가 대체적으로 190에서 195km를 찍는데요. 작년 US 오픈 대비 약 5km 이상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서브와 리턴의 약점을 1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뜻입니다. 한 달 전에 알카라스라면 당연히 조코비치를 윈블던 잔디에서 감당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알카라스 조코비치의 결승전 경기 양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최대 승부처 지점은 알카라스의 리턴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얼마나 조코비치의 첫 서브를 리턴인 플레이 시켜서 랠리로 이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아마도 이게 더 중요할 텐데요. 알카라스가 이번 대회에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세컨 서브 리턴을 공격적으로 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조코비치의 첫 서브는 과거 페더러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확한 스팟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드코트에서 슬라이스로 빠지는 T존 서브는 들어가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위력적인데요. 다만 조코비치의 첫 서브 성공률이 8강과 4강에서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이 걱정거리입니다. 두 경기에서 60% 정도의 성공률만 보였기 때문에 이를 조코비치가 후르카치와의 16강전처럼 70% 수준으로 높인다면 승산은 더 확실하게 조코비치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만, 알카라스에게 너무 많은 세컨 서브를 내준다면 조코비치도 서브권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코비치의 키샷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전히 백핸드 다운 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카라스의 백핸드는 아직 조코비치나 룬의 메드베데프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핸드 크로스 교환에서 알카라스가 조코비치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알카라스는 메드베데프전에서 보여줬듯이 슬라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매치업상의 불리함을 극복할 것 같습니다. 백핸드 슬라이스를 공격적으로 대받치는 게 조코비치 입장에선 쉽지 않고, 조금이라도 공이 약하고 짧아지면 그걸 알카라스는 포핸드 공격으로 전환을 할 것인데요. 사실은 이 방법 페더러가 2019년 윈블던에서 조코비치를 공략했던 주 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코비치는 가장 잘 치고 다른 선수들과 뚜렷한 격차를 보일 만큼 독보적인 백핸드 다운 더 라인을 이용해서 발이 빠른 알카라스로 하여금 러닝 포핸드를 계속적으로 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카라스의 서브는 속도는 빠르지만 코스가 날카롭지 않아서 조코비치가 충분히 첫 서브라도 리턴인 플레이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코비치는 알카라스에게 리턴을 반드시 깊게 그리고 가급적 백핸드 쪽으로 줘야 합니다. 조코비치가 알카라스 첫 서브 리턴을 포핸드 쪽으로 몰리게 주면요, 알카라스의 파워 포핸드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막아야 할 것이고, 이러면 경기의 흐름은 알카라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 최고 리턴의 소유자인 조코비치라면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롤랑가로스 4강전에서 그랬듯이 조코비치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은 선빵입니다. 먼저 포핸드로 강하게 알카라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핸드 쪽으로 정면 승부를 펼치는 것이죠. 그리고 랠리 주도권을 먼저 잡아서 방향 전환을 통해서 알카라스를 많이 뛰게 만드는 것, 이게 조코비치 쪽에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알카라스는 야닉 시너와 달리어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중요한 순간 범실로 포인트를 날려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세계 랭킹 1위가 그냥 된 게 아닐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두 선수의 멘탈, 정신력 부분입니다. 자, 롤랑가로스 4강전에서 알카라스는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몸까지 굳어버렸다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털어놨는데요. 윈블던 결승전에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카라스는 여전히 어떤 국면에서 긴장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강전 루네와 1세트에서 딱 그랬는데요. 같은 나이대 라이벌이고 자신이 한 수 위의 기량을 갖고 있으므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던 경기였습니다. 그게 지난 롤랑가로스 4강전 때 심리 상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은 전문가와 팬들이 알카라스가 워낙 그 롤랑가로스 8강까지 날아다녀가지고 조코비치보다 더 앞서고 유리하다고 봤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줬던 걸로 보이는데, 윈블던에서는 조코비치가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여전히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많이 털어낼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그랜드슬램 결승전인데 메이저 최다 우승 기록 보유자와 대결하는데 긴장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1세트 향방이 알카라스에게는 조코비치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1세트를 알카라스가 내준다면 사실상 역전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는 서브와 리턴, 백핸드에서 알카라스보다 앞서는 테크닉, 기량을 보이고 있고요. 알카라스는 포핸드가 조코비치와 백중서를 맞설 수 있고, 드롭샷과 네트 플레이에서 근소하게 조코비치보다 더 나은 테크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잔디코트에서 서브와 리턴이 앞서는 건 클레이나 하드에서보다 훨씬 더 경기력의 이점으로 작용되는 요소고요. 이런 테크닉적 요소에 23번의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하고, 게다가 윈블던 4연패를 달리고 있는 조코비치를 알카라스가 이기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승부는 페더러가 한 해 한 해 무섭게 성장한 나달의 강력한 도전을 5세트 경기 끝에 간신히 뿌리치고 5연패를 달성한 2007년의 명승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다시 조코비치가 알카라스를 만난다, 그러면 2008년 윈블던 파이널처럼 될 수도 있겠죠. 5세트 조코비치 승이 안정적인 승부 예측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는 여자 단식 결승전 감상하러 가겠습니다. 온스 자베르가 이길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But one more thing. One more thing. 그래도 저는 몰래 알카라스가 이긴다에 걸겠습니다. 고맙습니다.